4명의 덕후가 모여 독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후의 차트 시작합니다. 네, 조커, 우리 조커 영화를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진짜 뜨거운 영화였잖아요. 네. 올 하반기 엄청나게 뜨거운 영화였었는데 이 조커 영화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뭐 개요 정도만 잠깐 얘기를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이번 조커는 뭐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죠. 네. 예, 와킨. 와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와킨이라고 불러달라 그런데요. 네. 예, 그래요? 아, 예, 그리고 당사자가 이렇게 달라고 하니. 예. 예, 히어로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고요. 아, 그거 그다음 대단한 것 같아. R 등급 영화 사상 최초로 흥행수익 10억 불을 돌파했고. 이야. R 등급이 등급. 19예, 19세? 19금. 예, 19급. 아, 19금. 예, 사실 데드풀이 이 기존에 1등이었는데요. 그쵸. 데드풀을 아. 제꼈다고 합니다. 네. 데드풀은 대놓고 흥행 영화인데 대놓고 흥행 영화를 한국 제낀. 19금 예. 1등은 친구죠. 아직. 정말요? 아, 예,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겠다. 그건 라싸가 오면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라싸가 훨씬 더 잘 아니까 나중에 라싸한테 물어보고요. 네. 예, 그리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인데요. 음. 사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코미디 영화만 주로 네.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행오버. 예, 행오버 시리즈 3까지 나왔죠. 예, 그 3까지 만들 영화인가? 그러니까. 예, 되게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 그런 수치도 류 되게 개그를 음. 좋아하는 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정 팬들이라. 되게 병맛인데 난 원밖에 네. 못 봤는데. 불편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거 진짜 병맛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작품이 나왔죠.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행어버도 코미디라서 그렇지 연출로 보면 연출력이 아. 꽤 좋았었어요. 그 사건의 시간을 뒤죽박죽 섞어서 편집하는 네. 기법이라든지. 제가 그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네. 이번에도 저는 그게 되게 장점처럼 보였거든요. 예. 연출적인. 예, 그리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단순한 사실 줄거리예요. 되게 왕도적인 스토리인데, 그렇죠. 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서는 역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호러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인데, 힘겨운가요, 그게? 겁나 힘겹죠 그 정도면. 힘겹게. 저 흥겹게로 들었어요. 흥겹게. 전혀 흥겹지 않았는데. 그게 왜 흥겨워? 그러니까 제 귀가 이상한가 봐요. 예, 흥겹다가 어울려. 예, 그리고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각종 사건이 너무나도 공교롭게 터지면서 참아왔던 분노가 포출되어가면서 네. 그가 조커로 흑화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흑화된다는 얘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차근차근 쌓아간 영화, 뭐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일단 제목이 조커고 그리고 DC 코믹스의 캐릭터를 가져오긴 했지만 지금 한창 그쪽에서 밀고 있는 DC 확장 유니버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영화. 아, 맞습니다. 네. 네. 포함되지 않는 영화고. 따로 그래서 놀죠?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잘 된 거야. 예. 다크나이트 봐. 네. 생각해 보면 조커가 잘 된 영화들은 다 흥행했네요. 그러니까. 배트맨 최초 배트맨도 그렇고. 사실 배트맨보다 조커가 더 인기 좋은 거 아니에요? 배트맨은 그런가? 잘 기억이 맞아. 안 남아요. 배트맨은 똑같아. 뭐 처음 나오면 뭐 아빠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아니 이번 조커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빠 정말 심지어 너 이제 이 이유로 말 안 할 거지. 심지어 이 조커에는 배트맨도 안 나오는데. 나오긴. 배트맨 아, 어린 배트맨은 시절이 안 그러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배트맨 아니잖아요. 브루스 웨인이 그렇지. 나오죠. 예, 브루스 웨인. 그런데도 아빠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그거는 또 뭐야, 나오대 이거. 그지. 그러니까 꼭 그거는 그 시그니처인가 봐. 스파이더맨의 그 삼촌. 삼촌. 스파이더맨 그래서 삼촌이랑 저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어메이징 어메이징에는 그 얘기가 안 그 얘기 안 나오잖아. 나오잖아.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이 네. 아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조커는. 예. 조커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야, 이 한마디만 놓고 보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요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올려버리죠. 요것만 올릴까? 예, 자기 2019 제목으로 쓰자 제목으로. 2010 이거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간 한 조커. 발자국도 앞에다가 나아가지 못해. 수북 땡땡을 꼭 붙여줘야 어. 돼. 수북 수북말. 땡땡. 조커는 한 발자국도 어. 못 나간 영화다. 그 뒤로 한 마디도 안 하고. 결국은 이게 단독 영화고 DC 그 확장 유니버스에 포함도 안 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만 가지고 조커라는 캐릭터만 보고 끌고 가는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에이스님 어때요? 조커 캐릭터 이 영화에서 봤을 이 때. 영화에서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의 조커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은 그 제시카 존스의 킬그레이브가 생각났어요. 아 킬그레이브.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게 그 신체 능력은 정말 더럽게 없잖아요. 그냥. 허접해. 네, 저도 뭔가 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에이스님이면은 양성검으로 단칼에 목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중만 도와주면. 그렇죠. 예. 꼬맹이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 네, 영화에서. 그쵸. 그러니까 음. 그리고 특정 히어로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 히어로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고 또 사회의 인정을 좀 갈망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굉장히 갈망하고 네, 있어요. 둘 다 막 네. 그러고 또 막 네. 차려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 그리고 또 뭐 화려한 정장. 또 마더 파더 이슈가 있고. 맞아. 마더파더 이슈가 뭔가요? 아 엄마 그- 출생의 비밀. 아니 뭐 학대를 받거나 뭐 그런 기억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 살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의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둘 다 정말 뭐랄까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미친놈이잖아요. 뭐 그렇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친놈이고 나쁜 놈이고. 맞아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있다면 그 그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 배트맨은 이제 불살이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시카 존슨이 이제 목을 그냥 어. 꺾어버리는데 이게 불살이라서 이제 조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그 점, 네, 그 점이 차이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제시카 존스의 킬그레이브 그러게. 그냥 그러니까 걔가 그거잖아요. 그 말로 사람 조종하는 애. 네네. 그래서 제시카 존스 시즌 1의 메인 빌런인데 아 그 배우가 누구였지?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테넌트 그 셜록으로 나왔을 때 아니에요. 아닌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베네딕트 컴버비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닥터 후. 닥터 후 음. 최근 시즌에서 닥터를 맡았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영국계고. 근데 진짜 얘기한 거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약간 거기 그리고 보라색 정장 입고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네. 되게 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뭔가 좀 네. 피지컬적으로 약한 그 빌런이 참 좋더라고요. 그럼 닥터 글래스? 미스터 글래스인가? 미스터 글래스. 그 글래스 시리즈 몰라요? 그거 있잖아. 다들 오늘 나이트 샤말란 감독 아. 시리즈. 난 모르겠다. 아, 근데 언브레이커블. 비주얼은 안 약해 보이잖아. 사무엘 잭슨이 뭐 그렇긴 하죠. 그치. 근데 엄청 빈약하신 분이긴 근데 한데. 예. 이거 재밌다. 어떻게 조커를 보면서 킬그레이브를 떠올렸다는 게 저한테는 좀 그러니까 재밌게. 둘 다 그 제가 매력을 재밌게. 느꼈던 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쪽은 좀 약간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이코고 이 조커에서의 조커는 본인이 굉장히 약하고 나약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사이코잖아요. 그 차이는 있네요. 네.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네. 이상하게 둘 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조커도 다른 방향이지만 뭔가 조커는 약간 무서울 게 잃을 게 없죠. 없는 방향이고 네, 맞아, 그 맞아. 친구는 자기 잃을 게 능력에 대한 없어서 과신이 무서운 강한 거예요. 거고. 킬그레이브는 뭐든지 네.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음. 사실 저는 근데 그 회사 다니면서 킬그레이브 능력이 정말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생각해봐. 정말 귀찮을 것 같은데. 사기치기 딱 좋네. 제안 발표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수주가 되는 거야. 막. 형 너무 겨우 소소한 너 그 능력을 진짜 너무 소소하게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그 정도로 거창한 아이템이 절박했습니다. 있잖아. 네. 사업할 때는. 사업도 하셨어요? 사업소에 있을 때. 사업소에 있을 때는. 어때? 뭐 수국님은 조커 캐릭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음. 배트맨 영화를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저는 음. 최근에 본 게 뭐 배트맨 나오는 거는 그 뭐죠? 저스티스 리그? 그거랑 다크 나이트 정도만 봤어요. 근데 그래도 거의 뭐 다 핵심만 봤지 봤네. 뭐. 네. 영화로서는 거의 다 본 거네요. 네. 근데 뭐 올해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 음. 이미지가 음. 좀 확고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번 영화 조커만 이번 조커 영화에서 나오는 조커 딱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 그 이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 이때까지 봤던 영화에 보면 결국 다크나이트 보시면 히스 레저 조커가 있고 지금 이 와킨 피닉스 조커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차이는 어때요? 네. 글쎄.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랑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조커가 좀. 다크나이트 조커는 약간 좀 더 뭔가 좀 더 계획적이고 네. 좀 더 치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조커는 좀 약하잖아. 그렇죠. 살도 하나도 없고. 맞아.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DC의 메인 빌런이 돼서 막 거대 악의 조직을 이끌고 막 기상천외한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보이진 않는. 그렇죠. 네. 좀 건강상의 문제가 일단 좀 신경이 쓰여요. 맞아요. 근데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런 범죄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음. 그 신체적인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것 같지도 않아요. 막 그 병원에 가가지고 네. 그 엄마 서류 뺏는 것도 그 덩치 큰 흑형 흑형이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되게 처절하게 뺐잖아요. 그래도 흑형도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어. 네. 조커 갸냘픈 몸으로 그것을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그 뒤에 마지막에 뭐 그 살해하는 거라든지 그 상담사를 뭐 몇몇 장면에서 신체적인 능력 그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하니까 전 생각나는 게 사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난동을 피울 때 보면 힘 엄청 세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근데 저는 이제 근데 되게 그 영화상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게 그 총이 쥐어짐으로써 이제 정말 조커가 될 수 있는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체적인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총이 되게 큰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총기 합법화를 금지하는 거죠. 전기 사용을. 네. 뭐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을 아무나 쥐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 걔도 네, 막 근데- 얘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신병 환자는 예.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졌을 때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 본인이 잘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춤추다가 오발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맞아. 저는 그거 오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쏜 거야. 내가 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이 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미 그렇게 해서 한번 허공이지만 트리거를 당겨봤기 때문에 그것도 대사로 보면 누군가 특정했어요. 창밖에 보이는 누군가를.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건지 진짜 창밖에 보이는 타인을 지칭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단 말이에요. 정확히 겨누고 당겼어. 오발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꼭 총뿐만 아니고 그 동료를 살해하잖아요. 가위로 살해를 하잖아요. 네. 네. 예. 맞아. 근데 그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당하면 사실 누가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바로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목에 가위 꽂히면 그 일단 한번 죽이고 나면 나는 죽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렇죠. 좀 뭐 한 붙을 번이 것 어렵지 같아요. 두 번은 뭐. 네. 그렇죠. 어때요, 꾸봉님은 어땠어요? 조커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이게 뭐 히어로 무비, 그러니까 빌런 나오는 히어로 무비류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저는 약간 다큐 느낌으로 봤어요. 그냥 다큐. 약간 인간극장 같이 그냥 그 음. 불우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가나 그런 느낌이죠. 맞아. 그런 느낌으로 봐서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영화였어요. 그 보는 사람이 저도 약간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이게 DC 캐릭터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깔 게 되게 많아요. 네. DC 세계관을 붕괴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근데 조커라는 캐릭터만 그냥 딱 빼가지고 딱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 영화라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배트맨 시리즈를 좋아하고 또 조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조커가 정말 조커 캐릭터를 정말 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더 캐릭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롭게 나아간 건 아니지만 이 기존의 조커가 조커를 좀 더 한층 이게 좀 땅에 발을 붙이게 만들었달까. 좀 말이 되게 만들어준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물을 분석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네. 그 점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사실 저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게 캐릭터를 빌드업을 하는 영화인데 그게 메인인 영화인데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고찰을 했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이 방송을 하자고 얘기를 한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VOD를 놓고서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보면 제가 중간에 뭐 이걸 준비를 하거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을 이렇게 들을까봐 온전하게 그냥 내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워낙에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걸 안 찾아보고 진짜 어제 저녁에 봤어요.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제가 보고 있다고. 불법 그래서- 다운로드? 아니 VOD요. 네. IPTV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네. 너 약간 의심 간다 지금. 나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어. 1,900원이야 이거. 오, 되게 디테일이 비싸. 있는데. 오. 비싸요.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제를 비싸, 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보면서 사실 아이맥스로 이게 봐야지. 예?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걸 뭐 아이맥스로 봐. 아이맥스는- 어벤져스도 아니고. 아이맥스. 아이맥스가 어울리는 영화는 같지는 않은데. 뭐 모공 남의 모공 같은 거 열심히 보고. 좋고. 마킨 피닉스 모공 찾기 뭐 이런 거. 네. 피닉제. 예. 예. 형님 하세요. 지금 형님 지금 분노를 토할 뻔했잖아 너 임마. 나 진짜 쌍욕 나올 뻔하고 꾹꾹 삼켰다. 피닉제라니. 한국의 피닉제. 네, 피닉제라니요. 네. 자리 어쨌든. 배치를 다음부터 수북 옆에 형을 앉히면 안 돼. 이게 뒤에 다이렉트 예. 들어오면 이게 내가 멈추는 거 자리 같아. 한번 바꿉시다. 네, 저는 제가 얘기가 좀 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 학부 때 제가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제 그 전공은 이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뭐 임상이나 이상 심리학을 한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학부 때는 꽤 관련 과목을 많이 들으면서 되게 관심이 있었던 쪽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게 병명이 뭐더라? 저 증상이 무슨 병이었더라?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수업에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를 있죠. 그 케이스 스터디들에서 보여줬던 그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것들이 디테일하게 되게 잘 나와요. 네. 저는 또 약간 다르게 저는 약간 뭐랄까 범죄 쪽을 좀 좋아해서 그런 뭐 CSI 뭐 이런 거? 막 네, 네. 그 프로파일링 이쪽 아, 그런 걸 아, 좋아해서 아. 그쪽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 보다 보면 너무나 전형적인 그 시리얼 킬러의 네. 전형적인 그런 예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저는 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이코패스로 가지 않아요. 그게 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그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덮어놓고 사이코패스하면 저는 설명하기 너무 사이코패스 쉽잖아. 같아요. 저는 그게 사이코패스라는 건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른 걸로 다른 증상들이 다 합산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애초부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그러니까 반사회적 사회 성격 장애가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 뭐랄까 그래서 그 동료 죽일 때도 난쟁이는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그 이게 모두 조커의 상상이었다는 그 설에 저기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죽였을 리가 없어. 전 분명 죽였을 걸 생각해요. 만약에 실제였으면 죽였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웃집 여자분 그분도 감독이 말하기를 안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할 때 막 그 뭐냐 똑똑? 그 신호등이 아니고 뭐냐 그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뒤돌아서 나갈 때. 그래서 나 죽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이 안 죽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상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안 죽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 다 그런 아니요. 제가 생각한 결론으로는 안 죽이는 게 맞는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조커가 나중에 자기의 행동이나 과거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다 변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 전형적으로 그 시리얼 킬러들이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죽였고 이유 없는 사람은 안 죽였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네. 그 조커의 뭐라 그럴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네. 제가 생각한 네. 캐릭터 그 부분을 그 기본적으로 두 분이 네. 두 세력이 지금 전제가 달라요. 한쪽은 사이코패스를 전제로 하고 있고 한쪽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저는 있으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일단 보면서 너무 많은 증상명이 떠오르는데 음. 제가 이거 배운 지 15년이 넘은 데다가 제가 배웠을 땐 DSM-4 시절이었기 때문에 증상명이 아예 지금 병명이 달라진 것도 아, 많고 그래요? 부분이 아.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병명을 붙이는지 다시 DSM 최신판이랑 그 유튜브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네, 그것들을 다시 좀 그 정식 명칭을 좀 캐치하느라고 좀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커를 처음 초반부에 그려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어요. 네, 자 본인 말로도 우울증이 예, 시작부터 있다고 있잖아요. 얘기하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일정 정도는 본인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하고 근데- 비슷한데요. 저는 이 웃기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로 봤거든요. 저는 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로 봤어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더 왜냐하면 그 컸다고 봤어요. 코미디 쇼에 그거를 굉장히 자기는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 코미디 쇼 아니 머레이 쇼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인지하는 본인의 현실 자각은 이 바닥인데 네.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단순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처음에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좀 약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필이면 꿈꾸는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선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는 직업을 원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목받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네. 네. 그런데 그게 이 어린 시절이랑 어쨌든 연관이 되는 건데 엄마가 이제 해피라고 계속 불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남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행복해 해주는 그런 시도들이 성공했을 때 받는 그 주목도 좋은 거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실 이것도 삐뚤어진 게 본인이 본인 삶에다가 그 행복하게 한다는 거 웃긴다라는 거를 가치를 부여한 것도 본인이 부여한 게 아니죠. 부모가 학대를 통해서 사실상 정신개조상으로 불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엄마를 부양하고 있죠. 버스에서 아이를 웃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굳이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태워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다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일단은 그 초반부엔 이유는 안 나오지만 후반부에 이제 그게 드러나지만 우울증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갇혀서 그런 병력이 있고 정신병력이 있고 현재는 무료 상담 정부 지원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상담을 하고 약을 타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 영화 초기에 아서를 플렉. 보면 아서 플렉을 보면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서 딱 티가 나냐면 이 말투하고 글자가 보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 필기를 보면 자간이 엉망진창이라든지 글이 삐뚤빼뚤하다든지 일정한 저요? 필기부터는 못 보이는 이거 나 필기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철자가 많이 틀려요. 철자를 네. 쉬운 단어에서 철자를 엄청 고민해요. 그게 그 노트를 의도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그 페니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팬이 내가 아니죠. 페이지를 멈춰놓고서 하루 계속 노트를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 옵저베이션에 S를 Z로 쓴다든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make sense를 make sense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지적력이 충분하고 뭐 언어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노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을 계속해서 틀리고 똑같은 단어를 그게 그 디테일이 되게 소름 끼쳤는데 평이한 단어들을 쓸 때와 약간의 좀 어려운 단어, 고급 단어를 쓸 때 고급 단어를 쓰기 전에 무조건 한번 지운 자극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써요. 그리고 철자가 약간 틀려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약간 직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공감. 네. 그러니까 유머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감정이 없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우리가 봐야 그쵸, 되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보니 감정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란 말 이제 안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분류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원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극한 형태고 조현병의 네.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자체가 정식 명칭으로 병명은 아니에요. 형 약간 지금 심리학 유튜브처럼 가니까 조금 예. 아무튼 그래서 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우리 방송에서. 그래서 근데 그런 연출이 네.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연출이 되게 그러니까 좋다라는 디테일이 거. 좋다. 네.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문제는 아니고 후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후천적으로 중간까지. 이게 학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전체 영화를 봤을 때 이 사람 진단명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조현병. 최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조현병 그러면 좀 어색하죠. 원래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이게 정신분열증이 전형적인 망상과 환각.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과 내가 정신과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거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행동이 일관성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 보면 정신증이 아니라 신경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경증 우울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증계하고 정신증계가 다른데 정신증계는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사회생활을 했던 게 너무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가능할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초반에는 조현병이 원래 그 10대에 발병하지 않나요? 10대에서 어렸을 때 초기 발견되는 게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발병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그것도 얘기가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조현병이라고 보기에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정확한 용어를 찾아보려고 정신과 의사 리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신체 문제로 인한 정신증적 장애라고 해서 Psychotic Disorder Due to General Medical Condi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뇌를 다쳤거나 네, 아니면 아주 극한의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게 정신병으로 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학대? 그런 거. 네, 그래서 얘가 발견됐을 때도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시리얼 킬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하구나. 아니 손오공이 그래도 처음엔 싸나웠다가 머리 다치고 나서 착해지잖아 걔는. 머리 다치고 나서 그 육공이 된 거지. 그래서 막 감정이 없잖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지. 예,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가능한 진단이 PTSD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이거가 맞다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은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형식의 어떤 정신적 분열증이나 이런 게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양한 신경증적이면서도 정신증적 이 양쪽의 증상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게 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례가 하나하나 다 맞아요. 무슨 예를 들어 뭐 테드 번디나 에드 캠퍼 뭐 에드 게인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런 실례들이 진짜 얘들한테도 다 있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얘한테. 다 몰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 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묶어놨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 시리얼 킬러가 되는 그런 것들 그냥 총합하는 게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거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조커가 웃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웃는 것도 캐릭터 빌드상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감정실금 그러니까 병적인 웃음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거의 상위 개념이 감정실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삐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병적으로 울게 된다든지 웃는다든지 되게 희귀한 병이에요. 근데 그거 약간씩 사람들한테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다른 건가? 이제 막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여우면은 깨물고 싶다는 것처럼 약간 반대되는 감정이 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게 이거는 뇌 속에 진짜로 이 병적인 웃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패솔로지컬 라프라 그래가지고 아예 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구조가 끊어진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작용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신경 계통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보면 아무 데서나 웃음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만 웃음이 터져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막 예를 들어 되게 슬픈 영화를 봐서 제가 울 때는 괜찮은데 남도 같이 울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요. 그런 거는 달라요. 그건 시민성이라 그래서 아예 기인이 달라요. 근데 병적인 웃음은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무리 영화를 봐도 이게 병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얘가 언제 웃나 보면은 굉장히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웃기 시작하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네, 영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신경계통의 문제가 생겨서 아무 때나 웃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을 거였으면 아무 때나 막 웃어야 돼. 그래서 뭔가 작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병적인 웃음. 그러면 일부러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런 시스템이 발동한다고. 반동 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반대의 감정을 표출하는 걸로 음. 자기를 지켜가는 어떤 이런 것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감정이 반대로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심리 기전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영화에는 자세히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학대받던 상황에서 얘가 구출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얘한테 평소에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해피. 그러면 얘를 학대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웃으라고. 너는 웃어야 된다고. 오. 그럼 얘가 학대받는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면 학대를 받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오. 그게 고착된 거예요. 오, 제가 일리 보기에. 있어, 일리 있어. 오. 그러니까 아주 긴장된 오. 상황, 떨리는 상황, 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그때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이 재밌는 게 처음에 웃을 때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 웃음이 시작되는데 네. 중간중간에 점점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다가 마지막에 TV 라이브 쇼에서 나와서 웃을 때는 진짜 웃어요. 진짜 웃죠. 그리고 그 웃음의 타이밍이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머 감각이랑 공유를 못하는 이상한 타이밍에 웃어요. 맞아. 그런 것들 나오는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병적인 웃음은 아니고 감정 실금은 아니고 반동 형성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창란을 하는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게 있었고 이거를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약을 타먹으면서 억눌러 가면서 현실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끊어진 순간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기만이었던 걸 안 다음부터는 그것들 다 집어던져 버리고 어차피 약도 끊겼겠다, 막 나가기 시작했다. 요렇게 저는 좀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커라는 인물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배경도 또 한몫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많이 따온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무슨 그 쓰레기 안 치워지는 거 그런 것도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죠. 또 저는 마지막에 이제 폭동 일어나는 것도 그 뭐 라스타님께서는 꼭 얘기해달라고 했죠. 월스트리트 그거 항상인데 나중에 얘기할 거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그 옛날에 그 뉴욕 대정전 때 그 사람들이 막 훔쳐가고 불 지르고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뭐 쥐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하나의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이 정말 실제 그 현실에서 약간씩 가져와서 정말 그냥 일부러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정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렇죠.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조커의 이 변화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배경에도 공을 되게 많이 들였다는 게 애초에 시작할 때 라디오 방송, TV 방송서부터 반응 그렇잖아요. 뭐 슈퍼쥐가 나타나서 뭐 병을 옮기고 그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현실 도시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놈의 도시 고담시에서는 계속 방송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고담 현실에서 살기 힘들어. 이제 그 힌트를 가져왔다는 게 정말 약간 그 현실성을 주는 거죠. 설마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저랑 좀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이 캐릭터가 이렇게 타락한 거를 약간 당위성을 주기 위해 너무 많은 양념을 쳤다. 맞아요. 그게 나 너무 과해서 네.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재미가 없어. 처음에 볼 땐 저도 재미가 없어. 아 이거 너무 뻔한데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이게 점점 갈수록 아 이거 좀 너무 인위적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 뻥이구나라고 하니까 모든 게 그런 말이 식의 되는 결론이면은 뭐 오히려 괜찮네요. 저는 그건 네.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캐릭터가 완성되는데 배경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 조커 개인의 문제고 정신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커가 이제 뭐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사람 그건 주변인들도 그런데 더 그걸 싸나워지고 분리시킨 이런 게 거야. 있어요. 조커 개인의 캐릭터를 키워가는 이야기의 축과 그 이 사람들을 추종해 하고 이런 사회가 사람들이 그 세 명을 살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막 그 열광하는 영웅시하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회상을 서로 따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상 때문에 조커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그렇게 저는- 나왔다고 조커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음.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은 오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장면을 연출하기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조커가 추앙받는 듯한 이런 연출을 하잖아요. 최악이었어요. 너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에 쌓인 게 많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빌드업한 따로 다른 한 축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사회에 불만이 많은 그런 계통이라고는 안 보이고 정말 저는 정말 그냥 폭도로 연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진짜 월스트리트 그게 라사나 저나 보는 지점이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커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또 이게 또 약간 또 좀 이 뭐랄까 전공병이 도져가지고 진짜 어제 새벽까지만 공부를 하면서 형 캄다운. 뭐 들으시는 분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